네,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호다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음, 네, 그래서 여기 어저께 이 부분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복습경 쭉쭉쭉쭉쭉 나가보려고 해요. 혹시 마녀님은 진행 사항이 아직 시작 못하셨죠? 바로 어제여서. 네, 오케이, 오케이. 칼코치님은 왠지 진행 중이실 것 같긴 한데, 어저께는 이제 블로그 타이틀이 꼭 홈페이지형일 필요는 없다, 일단.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했고, 주제나 아니면 컨셉 분위기, 컬러 가지고 느낌을 좀 내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이게 아마 한 750이나 그 이상 정도 되는 좀 큰 걸 건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 한 장에 텍스트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드렸고, 네, 이런도 얘기 드렸고, 약간, 지금 작가님의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여백을 조금 더 줘볼까? 뭐 이런 생각도 괜찮을 것 같고, 사진 크기가 얘 같은 경우 동일하지 않거든요. 가운데가 조금 커요. 그래서 조금 사진을 좀 조절해볼까?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아침에, 뭘 좀 더 얘기 드리면 좋을까 해서 약간 째려봤는데, 크기가 똑같고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폰트도 지금 약간 고딕 계열이거든요. 약간 다른 걸로 바꿔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만 사진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해봤고 네, 이런 예시들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렸고요. 대표 사진 네, 썸네일 얘기 드리면서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 한 줄로 짧게. 위에 있는 상단은 이건 거의 뭐, 600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짧을 것 같아요. 아니면 600 정도? 되게 짧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 썸네일을 만들 때는 다 좋은데, 너무 똑같은 건 중복 이미지로, 유사 이미지로 네이버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 템플릿은 뭐 통일하되 안에 내용들, 안에 있는 사진들을 좀 바꿔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이것도 너무 똑같으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템플릿을 만들고 이미지를 바꾸든지, 그렇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에다가 글씨만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보여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예전에 제가 미리 캠퍼스로 사진에다가 글씨 썼던 게 있었어요. 좀 다양해서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물론 캔바로 지금은 다 작업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미리 캠퍼스로 작업했던 거 좀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제가 여러 가지를 또 했더라고요. 네, 미리 캔버스가 지금 다 보이고 있으실 거예요. 네, 미리 캔버스 화면입니다. 네. 제주도 아이와 갔었을 때니까 한 2, 3년 전에 네, 이렇게 템플릿을 통일하게 됐어요. 사진에다가 네, 요거 사진이죠. 사진 이미지 가져오고 여기다가 글씨체 이렇게 넣긴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사진을 감성으로 찍어서 제 나름대로의 감성 있는 약간 공서체 느낌 나는 폰트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제 사진에 서명도 붙이기도 했고 네, 이렇게 해서 딱 이미지를 좀 고해상도 있는 거 그리고 잘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거 선명한 거 이런 거 딱 하고 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서 이런 폰트로 해가지고 또 한 적도 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색깔을 넣어서 폰트를 한 적도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글씨체를 좀 사진에 묻히지 않게 하려고 겉에 글씨를, 뭐죠? 테두리를 쳤어요. 보시면 얘는 테두리가 없죠, 글씨체. 네. 사진에 너무 화려해서 좀 묻히는 경우는 이렇게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밖에가, 그러니까 사진이 너무 알록달록해서 안 보일까 봐 중간에 바가처럼 보이는 그런 그 회색 배경을 넣어서 글씨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했고요. 요때는 또 이렇게 색깔로 제가 아예 테두리처럼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예를 들어 이 색상을 또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파란색이 없으면 너무 안 보일까 봐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얘는 뭐 이렇게 끝까지 할 수도 있겠고, 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는 좀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네, 이것도 또 다른 폰트랑 다른 글씨예요. 네. 그 글씨체가 제가 봤더니 원래 이것저것 해보면서 시도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다양한 글씨체들로 해가지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통일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고민해 보셔서 나에게 원하고 좀 잘 맞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 외에도 다양하게 시도를 했더라고요. 네,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색깔 넣고서 하는 것도 있었고, 네, 뭐 키즈콜,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 미리 캔버스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캔버스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네, 좀 약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었죠? 네, 그래서 네, 디자인이었고, 어저께 아마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뒷부분에 촬영이 안 됐던 부분은 이걸 블로그를 장착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전에 사진 요소 예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진 느낌 4개. 네. 뭐 아니면 3개. 그리고 이게 아마 750 이렇게 좀 길쭉한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이 아무래도 식물이 이렇게 길쭉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한 액자를 넣었는데 얘가 정사각형으로 줄여도 되고 아까처럼 보면 제가 하나를 또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어, 약간 줄여서 가져가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얘가 메인이다 라고 하면 세워서 양옆에 좀 크게 하고, 네. 이렇게 사진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단조로움을 좀 피할 수 있고, 뭔가 디자인적인 감각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네,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쓰고 싶은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이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시로 폰트를 이렇게 그냥 써놨는데 폰트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꾸실 분들은 바꾸셔도 돼요, 얼마든지.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좀 사진 다르죠. 여기는 사진 뒤에 이렇게 배경도 있어서 약간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놓기도 했어요. 모서리로 사진을 좀 강조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아, 어, 혹시 지금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해서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음, 이래요. 그래서 꾸미는 거는 진짜 좀 뭐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쓸 수도 있고 진짜 너무 다양해서 딱 뭔가 한 가지로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으로만 한 장으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나는 쓸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분위기만 날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텍스트로만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것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그냥 제가 썼고, 세종대왕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여기 사이즈, 네, 사이즈가 오늘 메인이죠. 네, 사이즈를 보여드릴 건데, 추천하는 그 사이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요거예요. 600, 그래서 제가 이렇게 600짜리 하나 보여드릴 거고, 네, 600 일단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700, 네, 750. 네, 이렇게 해서 3개 보여드릴 거고, 장착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네, 디자인 여기 있고, 네. 일단 이거를 만약에 사이즈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600으로 바꾸고 700으로 만들고 750으로 만드는지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뭘로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바 중에 템플릿을 다 공유를 드렸더니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했어요. 만들어 놓은 아까 이 템플릿인데요. 이거 사이즈가 적혀져 있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어저께와 조금 다르게 어, 자,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즈만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750이에요 라고 했던 사이즈인데요. 헷갈릴까 봐 제가 따로따로 750 따로 만들고 600 따로 만들고 폴더를 따로따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750인데 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600으로 극단적으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캔바를 기준으로 상단에 파일과 크기 조정, 왼쪽 상단에 파일과 크기 조정이 있어요. 네, 크기 조정. 이거 보이시죠? 크기 조정에서 맞춤형 크기라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이고, 소셜미디어도 뭐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인스타도 있고 맞춤형 크기에서 직접 위에다가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1003 제가 600으로 바꾸기로 했죠? 600 네, 이렇게 해서 복사 밑에 보면 크기 조정이 있고 이 디자인의 크기가 조정이 있어요. 이 디자인을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를 더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그걸 조절하고 싶다 하면 복사 및 크기 조절이고요. 지금 750으로 있었던 걸 그냥 여기다가 덮어쓰기 네, 하실 분들은 이 디자인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돼요. 저는 750 지금 현재 걸 남겨놓고 이거를 그대로 600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500자를 만들면 750, 600, 500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사 및 크기 조절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에 1페이지, 2페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배너가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게 두 개가 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 상단 크기 조정에 두 개 디자인으로 복사하고 크기를 뭐 조정, 뭐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디자인 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작성하고 보여드릴게요. 2003에 600. 네, 이게 지금 2003에 600이에요. 600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요. 750도 따로 있긴 한데, 네.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유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페이지에서 이거를 저장하시면 600짜리 이 느낌을 그냥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크기 조정을 누르고 맞춤형 크기를 눌러서 2300, 600이든 2300, 500이든 해서 복사 및 크기 조정 또는 이 디자인의 크기를 조정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요거는 어렵진 않으시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거를 몇 개씩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했고, 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어, 미리 캔버스는 블로그 대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예 템플릿 자체가. 인스타 스토리, 뭐, 인스타 피드 이런 것처럼 있는데요. 어, 자, 이렇게 맵으로 연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대문을 고르실 때 제가 보여드렸던 템플릿 외에도 여기 템플릿 검색하면 여기는 블로그라고 하면 딱 마음에 드는 건 없지만 뭐 비슷하게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새 페이지로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럼 새 페이지에 추가로 누르면 돼요. 네. 새 페이지 추가로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네,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지워도 되고. 네. 그래서 이런 템플릿으로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셔도 되고요. 뭐, 포트폴리오처럼 사진이 나오는 하나짜리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이 나오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뭔가 나만의 이미지를 좀 대조하면 좋겠죠? 사진,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해서 책 느낌을 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뭐, 템플릿에다가 블로그를 쳐보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 감성. 감성 템플릿인데 이건 배너. 이거는 감성은 따로 없나 봐요. 예, 그러면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템플릿을 좀 몇 개 더 찾아보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저장해 놓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입혀봐야 돼요. 어떤 블로그에는 750이 날 수도 있고, 600이 날 수도 있고, 700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300이 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렇다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저는 바탕화면에 일단 해놨어요. 750, 700, 600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장착을 할 건데요. 이 외에도 650으로 설정하고 630으로 설정하고 모두 다 괜찮아요. 네. 자, 여기서 상단에 보면 네 메뉴가 있어요. 항상 글 쓰시는 그 누르는 아이콘이죠. 네 메뉴. 글쓰기 밑에 관리 통계가 있는데요. 관리 혹은 스킨 변경, 세부 디자인 네, 아무거나 가 들어가시면 돼요. 페이지가 어차피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관리를 들어가 봤더니 많이 보던 페이지죠. 예, 관리가 이제 블로그 정보가 나오고 상단에 기본 설정이 있고 꾸미기 설정이 있고 메뉴 글 관리가 있고 통계가 있는데 여기서 꾸미기 설정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템플릿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앞에 있는 게 최신 거예요. 뒤에 넘겨서 봐도 되고 설정을 해도 되지만 보시면 색깔이 어둡기도 하고 또 폭이 좁기도 하고 감성이란 1도 찾아볼 수 없는 블로그 옛날 디자인이에요. 예. 자, 여기 색깔이 조금 더 배경도 알록달록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원하시는 걸 장착을 하시면 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요즘은 어때요? 하얗기도 하고 네, 심플하고 깔끔한 게 더 대세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고르면 좋을까라고 할 때 저는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숫자 있잖아요. 두 번째 장에 베이직 요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가운데 그리고 이걸 원하면 눌러서 파란색을 만들면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내 블로그가 싹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각사각이 또 하얀데 이렇게 테두리가 져 있어요. 가로줄, 그다음에 세로줄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는데 그럼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하얀색이어도. 그리고 하이라이트 뭐 이걸 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블랙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 선이 위로 아예 가버려서 밑에가 잘 보여서요. 네. 그런데 나는 뭐 그냥 수평선으로 할래 이렇게 쭉 왜 그냥 이걸로 하셔도 되긴 해요. 그냥 이제 제가 가이드로 드리는 건 일단 베이직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 네, 베이직으로 일단 설정에 스킨을 적용을 하신 다음에 레이아웃 설정,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레이아웃, 상단에도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세부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딜 들어가도 동일하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내 메뉴에서 제가 관리로 들어갔는데요. 스킨 변경이나 세부 디자인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똑같이 스킨 변경. 네, 요 페이지 나왔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상단을 통해서 들어갈게요. 레이아웃 설정이 지금 레이아웃 설정부터 할 건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내가 블로그에 가지고 있는 메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하듯이 위치를 조절하고 없애기도 하고 붙여넣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거는 바로 요거예요. 얘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 쭉 상단에 있는 것 중에 뒤에서 두 번째로 설정해 주세요. 그렇다면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타이틀 여기가 제목 우리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게 상단에 잘 보여요. 보시면 얘는 X라고 되어 있죠.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X들은 눌러서 없앨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내 서재라는 위젯에 이거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위젯의 위치를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커스텀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메뉴 형태는 X가 없어요. 그러면 메뉴 형태는 우리가 아까 내 메뉴 있고 이랬던 그 메뉴바는 없앨 수는 없어요. 예, 없앨 수는 없지만 타이틀이나 뭐 내 서재나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 서재를 제가 이렇게 어, 위치를 바꿔볼게요. 내 서재를 자, 내 서재를 쭉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옮기시면 내 서재가 밑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올려볼게요. 네, 한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도 옮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카테고리
프로필 영역, 그다음에 제 인플루언서 위젯 이제 뭐 정도 이렇게 있고 뭐 밑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없앨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글 영역 밑에 카테고리랑 프로필을 바로 붙여서 놨어요. 이게 저는 카테고리가 너무 밑에 있거나 내 소개가 밑에 있는 것보다는요. 사실 어느 자리여도 괜찮지만 윗줄, 세 줄이라 치면 첫 줄에 있는 거 잘 보이는 쪽에 우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에 읽으니까 왼쪽에다가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저는 카테고리 프로필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네, 이거 두 번째는 타이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다뭐 태그도 달 수 있고, 예, 태그 넣으면 이렇게 생겨요, 뭔가가. 예, 그러면 이 태그를 밑으로 쭉 끌어서 넣을 수도 있고. 태그는 뭐냐면 내가 어제 달았던 해시태그, 며칠 전에 달았던 해시태그가 뜨는 건데, 굳이 내 해시태그를 여기다가 달아놓을, 뭐 지저분하기만 해요. 굳이 필요 없어서 이런 것들은 X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를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뭐 지도를 넣어도 된다는데 전 지도가 필요 없어서 굳이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다 되셨죠? 다 되셨으면 여기 밑에 적용 혹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창의 미리 보기가 저랑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음, 네, 미리 보기는 잘 안 보이실 건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될지 보고 네,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위젯 설정이에요. 하고 나서 다시 그러면 세부 디자인으로 가볼게요. 지금 레이아웃 설정, 스킨, 기본 스킨, 레이아웃, 그다음 세부 디자인으로 갈 건데요. 예, 세부 디자인을 눌렀더니 오른쪽에 상단에 큰 리모컨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예, 그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도 있는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 리모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단의 스킨 배경과 타이틀이에요. 예, 스킨 배경과 타이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온 이미지, 제가 2003 곱하기 750, 뭐 700 이런 것들은 스킨 배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타이틀이랑 스킨 배경 중에 스킨 배경에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제가 여기 예시로 한번 구름 사진을 눌러볼게요. 예, 구름 사진을 눌렀더니, 예, 뭐 잘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아주 미세하지만 여기가, 어, 조금 떠 있죠. 그래서 2003 정도로 맞춰주시면 가장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지절하실 수 있고, 조절하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컬러로. 네. 이렇게 되면 구분이 잘 없죠. 네. 그냥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 글씨체가 안 보여요. 사진이 들어가면 너무 어떤 색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직접 등록, 스킨 배경에 직접 등록으로 파일 등록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스킨 배경, 직접 등록, 그다음에 파일 등록. 상당 영역의 파일이에요. 네,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등록을 눌러서 이제 본인 컴퓨터에 이제 아마 저장되어 있는 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했더니, 제가 스타일 컬러를 하얀색으로 맞출게요. 음, 어디 갔지? 음, 750, 750. 네. 이게 장착했을 때 750 사이즈를 장착했을 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역이 조금 넓죠. 그리고 어, 여기 블로그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가려지는, 그리고 여기는 제목이 이렇게 보이는.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싫어. 블로그 공지사항이라는 텍스트 위로 아예 그냥 조금 더 짧게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나는 조금 긴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현재는 750을 넣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걸 넣었더니 내 블로그에 좀 이상하게 보여. 그러면 다시 600이나 700 만들어 놓으신 걸 바로바로 적용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음, 저는 이걸 하나로 하면 좀 잘 안 보일까 봐 좀 다양한 사이즈로 보여드리려고 600을 해놨는데요. 750, 750, 네, 600.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600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확실히 밑에 블로그 공지사항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은 전달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그냥 깔끔하게 가져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은 600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700도 한번 파일 등록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음,
750, 700, 700, 700이 지금 잘 안 보여서 400으로 한 거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좀 짧죠? 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적용이 되셨으면, 나 이거 괜찮다라고 하시면 밑에 버튼 적용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취소를 하셔서 다시 뭐 처음부터 하셔도 되는데요. 그 스킨 배경 밑에 타이틀도 있어요. 근데 타이틀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영역 높이가 중요한데요. 영역 높이를 50에서 600까지 지금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0으로 하면 위에 그 대문을 디자인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할 거야. 그래서 325. 네, 지금 아니면 600.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킨 배경에 750으로 해도 사실 영역 높이를 조금씩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정할 때 이거를 매번 바꿔가면서 할 수 없으니 사실은 600을 최대한 놓고서 600으로 영역 높이를 만들어 놓고 스킨 배경을 이렇게 발 등록을 통해서 750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최대로 했을 때 이거를 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보시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스킨 배경에 있어서 스킨 배경 직접 등록 이렇게 해주시고 타이틀에 들어가서는 7, 제일 끝에 600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타이틀에 들어가서 여기는 600. 네. 그리고 지금 블로그 제목의 표시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체크를 해제해 놨어요. 여기 사각형이 있거든요. 표시를 해제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보면 제가 이걸 눌렀을 때 여기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라는 그 이름 메뉴가 딱 뜨거든요. 눌렀다. 지금 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예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라는 그 제목을 넣고 싶으시다면 디자인에 그냥 아예 넣으세요. 네, 여기다 놓으면 여기 검은색이 갑자기 생겨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걸 뭐 크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겹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해제하시고 네, 디자인만 깔끔해 보이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장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이버 메뉴 같은 건 상단에 지금 검은색인데, 이렇게 뭐 블로그 메뉴 상단에 제가 카테고리 지정한 것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색깔을 바꾸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네이버 메뉴도 오른쪽, 네이버 메뉴는 오른쪽, 이웃 블로그, 블로그 홈, 뭐, 내 메뉴, 이러고 내 닉네임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블로그 메뉴는 내 카테고리 메뉴가 색깔이 묻히지 않도록 예, 이렇게 보이시죠? 계속 제가 막 누르면서 변경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밑에가 하얀색이 있어서 하얀색으로 통일하면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전체 박스, 구성 박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폭이 좀 좁아요. 그러면 예전 스타일대로 좀 되고요. 글이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구성 박스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냥 한번 보시긴 하시고요. 설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스킨 배경이 아니라 타이틀에다가 내가 만약에 사진을 등록하는 경우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보시면 네, 두 개가 네, 크리스마스 배경은 좀 넓은데 리본 배경은 좀 가운데 잘리는 것 같죠. 짤다막하죠. 그럼 여기가 잘 보이지도 않고 두 개가 어느 한쪽도 보이지도 않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틀보다는 스킨 배경을 눌러서 파일을 등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나 왜 이렇게 실수했지? 이거 왜 이렇게 좁아? 라고 하면 아마 타이틀에다가 파일 등록을 하시는 걸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네, 스킨 배경에다가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이즈 줄이는 거랑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얘기해 주세요. 훌리언님, 네, 뭐지, 어제 만든 그 카톡에 올린 그 디자인으로요, 750, 600, 700 이렇게 크기로 만들었는데, 적용을 다 해보니까는 제 블로그에는 다 완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수업 들으면서도 600, 700, 750 다 적용해봤는데, 그 크기의 이미지가 엄청 큰 건지 아니면 제 블로그가 너무 작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 드린 그 영역 높이를 잘 설정하셨을까요? 그 영역 높이라는 게요. 네, 그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혹시 요거를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키우냐고 이를 못 드렸는데, 여기 타이틀에서 영역 높이를 요거 지정을 하셨을까요? 타이틀에서 지금 안 보이실까요? 네, 타이틀에서 영역 높이를 네. 750으로 만약에 하셨다면 여기가 600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 네, 영역 높이 어제 그 600으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시 600으로 설정했는데요. 이게 제 블로그 그냥 열어보면은 네, 채팅창에 블로그 주소를 공유해 주시면 혹시 장착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장착해놨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아, 네. 다른 분들도 볼게요. 글자랑 사진이 완전 옆에 잘려요. 아니면 제 노트북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 어, 이렇게 보여요. 혹시, 그러면, 가로가 지금 간호사가 이게 2003 아닌가요? 사이즈가 2003 아, 아닐까요? 이게 2003으로 제가 맨 처음에 맞춘다고 해놓고 네. 디자인을 제가 못 만드니까 디자인 있는 거에다가 입혀서 그렇게 됐나 봐요. 아, 요게가 뭐냐면 간호사의 앞에가 잘리는 거 보니까 가로가 긴 거 같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네네. 그 영역 높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밑에도 600으로 놓고 다시 한번 사이즈를 조정해서 하시면 이것도 지금 프로필이,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부분보다도 여기보다도 얘가 프로필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뭔가 지금 이미지 사이즈랑 조절이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칼꼬치가 여기가 잘려요. 네, 음, 근데 아니면 아예 그냥 그래도 이상하다라고 치면 여기를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아까 좀 600은 짧기도 하고 한번 650이나 700 정도 해서 여기 여기 하얀색이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자르고 그러니까 좀 하얗게 깔끔하게 가져가고 이렇게 프로필이 보일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우선 이게 디자인이 완성이 아니라서요. 그냥 예예예. 적용해 본 거라 오늘 오케이 다시 오케이. 수정해 볼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친구도 있으실까요? 없는 걸로? 그럼 이거 꺼야지.